자, 실업률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이건 바로 주어지는 조건이잖아요. 15세 이상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수. 자, 그렇다면 주어지는 조건을 가지고 계산만 하면 됩니다. 실업률을 구하는 공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거는 꼭 외워두세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곱하기 100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퍼센트로 구하는 문제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 주어진 조건 가지고 문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 자, 15세 이상 인구 알려줬잖아요. 그렇다면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 두 가지를 더하면 됩니다. 그럼 알려준 값에 그렇죠. 경제활동 인구를 x로 놓고 14,716천 명을 비경제활동 인구로 넣으면 구할 수 있죠. 그럼 x값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실업자 수는 그렇죠. 이거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 수를 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11,021천 명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실업률 구할 수 있겠네요.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니까 그렇죠. 여기에다가 21270,000명에 1121,000명 곱하기 100을 하면 값이 나오죠. 5.2703.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뒤에는 소수점 두 자짜리까지만 만들면 되니까 5.27%이다 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실업률을 구하시오만 했으니까 당연히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곱하기 100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지갑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경제활동 참가율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건 다 주어지는 조건이에요. 15세 이상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수요. 자, 그럼 여러분은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회색 글씨 보이나요? 이 부분은 무조건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15세 이상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두 개를 더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경제활동 인구란 그렇죠. 실업자 수와 취업자 수를 합한 값이죠. 취업자 수는 임금 근로자 수에다가 비임금 근로자 수를 합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문제를 푸는데요. 오늘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걸 암기하고 계시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5세 이상 인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값을 주어줬잖아요. 3598 6,000명. 그렇다면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더해야 되니까 3598 6,000명은 당연히 x값에 비경제활동 인구를 더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x값,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경제활동 인구잖아요. 그렇다면 값이 나오겠죠? 두 번째,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려면 15세 이상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 이 문제를 해가지고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598 6,000명에 2127 0,000명 곱하기 100을 해서 값을 구하는 거죠. 여기 지금 계산이 틀렸네요. 그렇다면 값은 59.11%가 나오겠죠. 자, 여러분 여기 부분은 참고해서 여기 5.27이 아니라 59.11%로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을 계산해 봤는데요. 오늘도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자, 그렇다면 주어지는 조건이 있죠. 실업률, 임금 근로자 수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당연히 15세 이상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수를 줍니다. 자, 이 주어진 값에서 여러분은 취업자 수 21,148,000명만 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여기 뒤에 보면 자영업자 수와 무급가족 봉사자 수를 주기도 해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자영업자 수와 비임금 근로자 수를 합쳐서 우리는 자영업자 수와 무급가족 봉사자를 합쳐서 우리는 비임금 근로자 수라고 하잖아요. 비임금 근로자 수가 자영업자랑 무급가족 봉사자를 더해야 된다는 값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배운 대로 실업률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15세 이상 인구와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를 더해서 당연히 15세 이상 인구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를 그럼 X값으로 놓고 그런 값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실업자 수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 수를 빼면 되는 거니까 21,274명에서 21,148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132명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실업률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실업률을 구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실업률만 구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 임금 근로자 수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같이 볼게요. 임금 근로자 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취업자 수에서 자영업자 수를 빼고 무가족 봉사자 수도 빼면 나옵니다. 자영업자 수랑 무국가족 봉사자 수를 더하면 비임금 근로자 수이니까 그걸로 계산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렇다면 취업자 수 21,148명에서 그렇죠. 비임금 근로자 수는 5,645,000명이고 그 다음에 1,584,000명을 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임금 근로자 수는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업률과 임금 근로자 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직업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제활동 참가율 구하는 거, 실업률 구하는 거 이렇게 따로따로 했었잖아요. 이번에 다 같이 나오면 경제활동 참가율 구하는 거, 고용률 구하는 거, 실업률 구하는 계산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보면 조건이 조금 달라졌어요. 총 인구수, 15세 이상 인구수, 취업자 수, 실업자 수, 정규직을 희망하는 단시간 근로자.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걸 가지고 문제를 푸냐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당연히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을 줘야 되잖아요. 15세 이상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15세 이상 인구 400,000명,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그렇죠. 취업자 수랑 실업자 수를 더해가지고 220, 이걸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경제활동 인구분의, 15세 이상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을 하는 거니까 400분의 220 곱하기 100 해가지고 55%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1000명은 다 나누기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냥 삭제하고 이건 빼고 할게요. 그렇다면 55%입니다. 자, 이번에 만약 고용률을 구하라고 한다면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수를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400분의 200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곱하기 100 하면 50%가 나오는 거죠. 계산 문제 몇 개 안 되니까 대부분 다 15세 이상 인구분의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구하는 거 실업률 구하는 마지막 문제를 보는 거죠. 자, 실업률을 구한다면 위에 있는 조건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실업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 그 15세 이상 인구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경제활동 인구는 아까 이걸 구하는 계산 방법으로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를 더해서 220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220분의 20 곱하기 100을 하니까 약 9.089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약 9.1%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오늘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직업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자, 임금 근로자 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당연히 조건을 잘 봐야 합니다. 15세 이상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수, 취업자 수 이렇게 조건을 주는데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취업자 수에 있는 여기 가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시험 문제에 보면 이렇게 자영업자 수나 무급가족 봉사자 수를 알려줍니다. 자, 이걸 가지고 임금 근로자 수를 구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취업자 수 구하는 건 배웠잖아요. 임금 근로자 수에다가 비임금 근로자 수를 더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비임금 근로자 수는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를 더한 값이 바로 비임금 근로자 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값에서 여러분은 자영업자 수와 무급가족 종사자를 더해서 비임금 근로자 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취업자 수는 알려준 값이잖아요. 2014 8,000명에 그렇죠. 임금 근로자 수랑 비임금 근로자 수를 더해야지만 나오는 거니까 비임금 근로자 수는 아까 뭐라고 했나요? 그렇죠.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를 더한 값이니까 7329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임금 근로자 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금 근로자는 바로 상용 근로자와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를 더한 값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자, 실업률, 임금 근로자 수,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조건의 값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먼저 실업률부터 구해볼게요. 이 조건 값으로는 실업률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비경제활동 인구와 15세 이상 인구 값을 줬잖아요. 자, 그렇다면 실업률은 그렇죠. 15세 이상 인구라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이니까 15세 이상 인구에다가 맞아요. 비경제활동 인구를 빼면 되겠죠? 그렇다면 값이 나옵니다. 21,270. 자, 그렇다면 실업자 수라고 하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 수를 빼는 거니까 그렇죠. 21,270에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렇죠. 취업자 수를 뺀다면 실업자 수가 나오는 거죠. 1121.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실업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값은 약 5.27 정도가 나오겠죠. 문제에 주어지는 값을 보고 반올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임금 근로자 수를 구해볼게요. 임금 근로자 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취업자 수에서 비임금 근로자 수를 빼는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비임금 근로자 수는 자영업자 수와 무급가족 종사자 수였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값을 보면 주어지는 값을 보고 그것에 대입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취업자 수는 2014 9,000명이었으니까 비임금 근로자 수는 얼마였죠? 그렇죠. 자영업자 수와 무급가족 종사자 수를 더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2014 9에서 이 두 개를 더한 값을 빼게 된다면 128일 9,000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임금 근로자 수를 구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면 되죠. 자, 이제 다 구했네요.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는 건 15세 이상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15세 이상 인구는 주어진 값인 35986에서 21270 35986분의 21270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약 59.1% 정도가 나오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실업률, 임금 근로자 수, 경제활동 참가율을 한꺼번에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나씩 정리해서 계산 문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자, 노동 공급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한테는 노동 공급 단위와 임금, 그다음 한 개 수익 생산을 주어지는 값으로 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왼쪽에 단위값이 나오고요. 임금, 한개 수입 생산이 나오는데 문제를 잘 보고 풀어야겠죠. 노동 공급이 7단위일 때 한개 노동 비용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서 7단위는 7단위 찾을 수 있죠. 7단위에서 임금은 10, 그 다음 한개 수입 생산은 38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에 체크해 두셨다가 문제를 풀으시면 됩니다. 자, 한개 노동 비용을 구해야 되는데요. 지금 알려주는 값은 한개 수입 생산인 38을 알려줬잖아요. 그렇다면 한개 노동 비용이라고 하는 건 1단위 증가분에 따른 노동 총 비용이에요. 그렇다면 7단위에서, 그러니까 6단위에서 7단위로 한 단계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1단위 증가분은 1단위 증가분에 따른 노동 총 비용을 알 수 있겠죠. 바로 7단위 7단위 공급 노동 총 비용은 바로 7단위에서 임금이 10이고 한개 수입 생산이 38이니까 그렇죠. 7단위 곱하기 임금 10을 하면 70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1단위 증가분에 따른 노동 총 비용을 구해야 되니까 6단위에서도 구하시면 됩니다. 6단위는 공급 노동 총 비용에서 6 곱하기, 그렇죠. 그때는 8이 되니까 6 곱하기 8을 하면 48인 거죠. 그렇다면 7단위에서 6단위를 빼게 된다면 70 빼기 48이니까 22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러니까 공급 단위 곱하기 임금이라는 계산값을 알고 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22 값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이때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노동 공급과 임금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만 따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 표를 가지고. 그렇다면 노동 공급과 임금을 구해야 되니까 노동 공급 증가에 대한 임금도 증가하니까 수요 독점 노동시장으로 이윤 극대화를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한개 수입 생산이라고 한다는 건 이 표에 우리가 한개 수입 생산을 알려주잖아요. 한개 수입 생산이라고 하는 건 한개 노동 비용일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니까 여러분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8단위에서 임금을 찾아보세요. 8단위에서 임금은 12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62에서 50까지 얼마나 차이가 나죠? 그렇죠. 12. 또 50에서 80일 때 12. 네, 38에서 26일 때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이거죠. 전부 다 12, 12, 12씩 차이가 나니까 지금 5단위, 6단위, 7단위, 8단위, 8단위에서 전체 다의 임금은 그렇죠. 12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동 공급 단위는 바로 8이 되겠죠. 8.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적 고용량 도출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울 문제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A 제품, 단가가 100원 하는 A 제품이 있습니다. 자,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적 고용량을 도출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조건을 보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단위당 임금은 150원. 자, 임금값 좋네요. 그리고 단가는 100원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산하는 거 쉽네요. 자, 여기에 노동 투입량 0, 1, 2, 3, 4 이렇게 하면서 0부터 6까지 줬고 총 생산량은 0, 2, 4, 7, 8.5 이런 식으로 줬어요. 자,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이거잖아요. 단위당 임금이 150원일 때 이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기업의 이윤 극대화라는 거는 한계 생산의 가치를 찾아야 되잖아요. 한계 생산의 가치라는 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같아지는 시점을 찾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니까 한계 생산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한계 생산량 곱하기 단가입니다. 그렇다면 한계 생산물의 가치는 얼마인가요? 여기서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150이요. 방금 말한 것처럼 한개 생산물의 가치라는 것은 임금과 같아지는 때니까 같은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150은 한개 생산량 곱하기 100이니까 한개 생산량은 얼마인가요?
1.5가 나오겠죠. 노동 투입량의 단위가 증가할수록 당연히 변하는 값은 한계 생산물이니까 여기서 말 그대로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값이 3에서 4 이렇게 늘어날 때 1, 2, 4에서 7, 3, 그 다음에 7에서 5 이렇게 나갔었잖아요. 0에서 1일 땐 이만큼, 2에서 4에선 이만큼, 4에서 7일 땐 3만큼, 7에서 8.5일 때는 그렇죠. 1.5 여기 찾았네요. 자, 그렇다면 4일 때를 찾는 거니까 4는 총 생산량이 8.5가 답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최적 고용량은 바로 4단위이겠죠. 노동 투입량이 4인 거. 최적 고용량은 4단위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오늘도 그럼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자, 노동의 평균 생산량을 도출하는 건데요. 자,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오죠. 근로자 수랑 하루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품의 가격과 시간당 임금을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표를 보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 수 다 줬고 시간당 생산량을 줬으니까 요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당연히 평균 생산량을 구하려면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노동의 평균 생산량을 구하는 값은 그렇죠. 근로자 수분의 시간당 생산량을 나누면 됩니다. 그렇다면 평균 몇 개가 나오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근로자 수는 얼마인가요? 지금 근로자 수 5명이라고 했으니까 5분의 시간당 생산량 여기 표에 있죠. 시간당 생산량 근로자 수가 5명일 땐 그렇죠. 30. 그렇다면 5분의 30이니까 노동의 평균 생산량은 얼마인가요? 5분의 30은 그렇죠. 6, 6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균 생산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